오늘은 안내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개념 및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은 진흥원에서 올해부터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특정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교수개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은 많은 시간 연자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대화가 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각자 교수님들이 실습에서도 수업에서도 여러 수업 교육 지도하실 텐데 대체로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만 그래도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먼저 목표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던 생각하지 않던 목표라는 게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그래 우리 수업을 이번 실습을 이 시간을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계획을 하게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학생이 배우게 돕는 게 또 교수님들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잘 가르치는 거의 목표는 학생이 배우는 데 있을 거고요. 근데 학생들이 늘 내 맘 같진 않죠. 잘 배웠으면 좋겠는데 잘 안 배우고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배웠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라 부르기로 했죠. 시험을 보통 하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가르치고 시험 보는 과정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미래를 준비하기라고 했지만 이 다음 수업 때 예를 들면 다음 턴에 학생이 왔을 때 내년에 내가 이 수업을 할 때 혹은 내년에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학기 다음 학년 수업을 또 목표를 변경하거나 유지한 채로 이렇게 또 사이클을 돌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조금씩 교육이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게 되죠. 사실 제가 오늘 내용을 준비한 참고 서적인데요. 이 서적을 직접 보실 일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의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왜 하냐? 학생도 모호해하고 교수님들도 모호해하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성적 내는 거죠. 사실 의과대학에서 하는 모든 활동 중에 성적이나 평가하고 무관한데 굳이 하게 되는 활동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포트폴리오의 평가에서 결국 학생이 무언가를 잘 배웠는지 확인하는 그 한 가지 수단으로서 포트폴리오가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주제가 포트폴리오의 개념 및 필요성이지만 결국 그것을 어떻게 개념이나 필요성이라는 조금 추상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써야 되는 게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함께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업이든 정의를 먼저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나 그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자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의대생의 역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합니다.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거죠. 혹시 포트폴리오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바쁜 일상 속에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기는 또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역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어원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종이를 들고 다니는 어떤 서류 가방 같은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구글에서 찾으면 이런 류의 자신이 한 작품에 대한 모음집 같은 포트폴리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혹은 일상적으로 의대가 아닌 다른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는 포트폴리오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에 걸쳐 발달과 진척, 업적과 성취, 성찰적 생각을 문서화한 근거의 모음집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유형의 근거가 포트폴리오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어서 의과대 학생들에게 관련된 근거라고 하면 혹은 학생에게 네 성취가 뭐야? 네가 지금까지 이룬 게 뭐야? 아니면 네가 지금까지 얼만큼 나아졌어? 그 근거를 한번 가져와 봐.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발표 자료, 사례 조사, 자기평가, 동료평가, 시험 결과, 수상 내역, 인증서 등등 다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사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 2월 말이었나요? 한번 말씀드린 게 이 내용까지였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조금 뭔가를 보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든 모아만 놓으면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인가? 제 책상에도 제가 읽으려고 뽑아놓은 논문의 뭉태기가 잔뜩 있는데요. 그것도 내가 모아놓은 거니까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인가?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문서의 모음이니까 아주 광의로 보면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부족한 게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인데요. 목적이 불분명한 채 그냥 자료를 모아놓기만 해도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을까? 왠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포트폴리오의 정의가 뭔가 어떤 학생의 역량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교수님들은 모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매 학기 혹은 매 년마다 격리하고 계시지요. 왜냐하면은 업적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교수의 연구 역량의 증거로서 발표한 논문의 모음이라든가 수주한 연구비나 참여한 과제의 모음 등이 어떤 한 교수님의 연구 역량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수님의 임상 교수님의 임상적인 역량의 증거라고 하면은 진료한 환자의 모음이라든가 어떤 수행할 수 있는 술기나 어떤 시술의 모음이라든가 참석한 발표한 학회의 모음 같은 것도 임상 역량의 증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 쪽으로도 평가를 받으시니까 이때는 몇 시에서 수업을 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수업을 하셨고 얼만큼 학생 상담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또 교육 역량의 혹은 교육적 업적의 어떤 증거로서 교수님들은 지금 이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이나 성과의 증거를 요구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도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의대생들에게, 우리의 한양의대생들에게 뭘 요구해야 하고 뭘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과대학은 이 졸업성과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정해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7개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7개 영역을 조금 자세히 보면 진료 능력, 의사소통, 전문 직업성, 자기주도 학습, 의학지식, 과학적 사고, 협력적 리더십입니다. 이 7가지에 대해서 매우 많이 동의하실 수도 있고, 일부는 덜 동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학생들에게, 글쎄요, 자기주도 학습이 얼마나 필요해? 그냥 시키는 거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혹은 진료 능력이 학생들한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교수님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의사소통도 학생들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 전문 직업성, 의학 지식, 과학적 사고 등등도 필요하다고 대체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 제가 쭉 여기 늘어놓은, 지금도 이거를 가지고 많이 고생하고 계실 교수님들께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이것들이 과연 무슨 성과를 위한 것일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실습 계획을 써서 내라고 하면 그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졸업 성과 중에 뭐하고 관련돼서 학생들한테 실습 계획을 써보라고 하는 걸까요? 혹은 학생들한테 자기평가를 해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합의한 혹은 학교에서 의과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이 졸업성과 중에 무엇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자기평가를 해보라고 하고 있을까요? 혹은 직내발표, 이번 환자 직내발표를 학생들한테 시킨다면 과연 이것은 어떤 졸업성과를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학생들한테 하라고, 혹은 다르게 말하면 학생들한테 이 직내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떤 졸업성과를 조금 더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직내발표를 준비하라고 요구해야 할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뭐든 모아만 놓으면 포트폴리오가 되는가, 아주 광의로 보면 뭐든 모으면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 이것이 사실 앞에 숨겨진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졸업성과라는 단어가 괄호쳐져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학생들한테 앞서 보여드린 그냥 이런 여러 가지 메뉴를 잘 채워라를 넘어서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 졸업 성과에 대해서 네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 중에 하나로서 이런 앞선 메뉴들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다분히 원론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쓴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많은 지금 유 포트폴리오에 있는 메뉴들이 그냥 학생들이 단순히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채울 때 졸업 성과 중에 무슨 목표를 지향하고 혹은 염두에 두고 해야 할까, 그 졸업 성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그냥 이것저것 모아놓은 거에 단순한 모음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설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다른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논문 쓰실 때 흔히 하시는 일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에서 하려면은 정렬이라는 기능을 써야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연구 목적을 축으로 해서 잘 정렬됐을 때 우리는 각각이 잘 조화를 이뤄서 특정한 목적을 잘 서포트하고 목적에 맞는 연구가 됐다고 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잘 정렬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각각의 것들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예컨대 연구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문헌 고찰을 하거나 그건 문헌 고찰이 아무리 잘 됐어도 이 연구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문헌 고찰일 것이고요. 아무리 자료 수집이 잘 됐어도 그 분석한 결과를 연구 목적에 맞지 않게 분석한다면은 이게 아무리 잘 됐어도 의미가 없겠죠. 같은 측면에서 저희가 아무리 학생들에게 실습 계획을 잘 세우라고 하고 자기평가를 잘 하라고 하고 외래 참관이나 직내 발표를 잘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목표나 성과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많은 메뉴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성과,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의과대학의 성과를 중심으로 잘 정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예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필시험, 객관식 시험 문항은 학생들이 본과 1, 2학년 때 많이 하는 것들이죠. 그것은 대체로 진료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일 것입니다. 몇 세 환자가 어떻게 왔는데, 무슨 증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진단은 이렇게 물어볼 때 진료 능력을 위한 것일 것이고요. 임상실습에서 출석도 매번 체크하시죠. 출석을 평가한다는 건 아마도 전문 직업성이라는 대분류 중에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대리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출석을 한다는 건 이제 대체적으로 성실하다는 의미가 될 거고, CPX는 진료 능력을 보기 위해 하는 것이겠죠. 성찰 보고서, 예진 기록, 직내 발표도 예컨대 제가 직내 발표를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고 써놨지만 반드시 이래야만 하는 건 아니고 직내 발표를 평가할 때 한 가지 같이 고려할 수 있는 게 과연 이 학생이 직내 발표를 준비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잘 했는가를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평가 방법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평가 방법이라는 이 도구가 목표라는 어떤 지향점과 연결이 됐을 때 비로소 조금 더 그 의미가 살아나고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평가 방법이란 도구가 사용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 다양성, 누적적, 반성적, 개별적이라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혹은 포트폴리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각각의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이라는 말은 실제 상황, 그러니까 리얼월드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예진 기록이 그러하겠죠. 학생들은 실제로 온 환자를 외래에서 예진하게 됩니다. 표준화 환자를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종이에 써 있는 PBL 케이스 환자를 하는 거 아니고 실제 환자를 예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실제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증거를 모으게 되고 이제 이 지필 시험이라는 게 여러 분야의 영역이나 여러 질환이나 여러 임상 표현을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을 검사하고 시험 볼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적적이란 말은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누적된다는 뜻이고 출석은 하루만 체크하기보다는 1주면 1주, 2주면 2주 쭉 매일 혹은 하루에도 몇 번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하루의 학생의 성과가 아니라 그 1, 2주의 기간 동안 학생들이 누적적으로 꾸준히 출석을 해왔는지를 모으는 자료가 될 테고요. 단순히 경험만 한다고 느는 건 아니고 뭔가 경험하고 나면은 내가 그것을 잘 했는지 다음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고 그런 반성과 성찰을 의도적으로 학생들한테 하게끔 하는 게 성찰 기록이나 성찰 보고서 같은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메뉴 중에 하나에 성찰 기록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가 했던 어떤 경험을 한번 잘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적이란 말은 학생마다 서로 다른 경험을 한 걸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학생마다 다양한 증거가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직내 발표 평가를 하다 보면 그 모든 학생도 똑같은 환자를 직내 발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주에 왔느냐에 따라서 배정되는 환자가 다르고 물론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다른 환자를 배정받아 직내 발표를 하게 되므로 결국 개별적으로 그 학생에 따라 서로 다른 요소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각각의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평가 방법들이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필 시험에서는 여러 개의 문항을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것은 전혀 실제적이지 않고요. 그냥 종이에 있는 환자잖아요. 그리고 지필 시험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개별적인 평가를 하지도 않죠. 다 똑같은 시험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CPX나 출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출석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누적적으로 학생들이 꾸준히 출석이란 것을, 그러니까 시험 같은 거는 그날 컨디션 좋아하거나 그날 잘 찍으면 되는 문제지만 출석은 꾸준히 그 성실성을 입증해야 되고, CPX는 모의 상황이라서 종이 케이스보다, PBL 케이스보다는 실제에 가깝지만 실제 환자보다는 덜 실제적이죠. CPX는 CPX 나름의 특징이 있고 성찰 보고서는 다른 어떤 평가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의 어떤 반성과 성찰을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진 기록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실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여러 번을 예진을 하게 하면 뭐 누적도 되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여러 번 예진을 하게끔 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겠고, 뭐 자기주도 학습과 같은 것도 학생이 실제로 자기주도 학습을 한 기록을 가져오고 발표를 한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그 어떤 평가 방법도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평가 도구는 각각의 장점이 있고 그 각각의 장점은 어떤 목표에 맞춰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실 모든 도구가 그렇잖아요. 그냥 요리할 때 쓰는 칼도 뭐 과도면 과도, 더 큰 칼이면 큰 칼 맞는 목적이 있고 한 가지 도구로 모든 거를 다, 모든 요리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이 평가 방법도 각각의 평가 방법이 가진 장점이 있고 그 장점에 잘 맞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